전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저는 유철미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정성학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부에 귀한 손님이 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정성학이 뽑은 첫 번째 픽 뭡니까? 네, 전주 시민들한테 큰 관심사였던 사업인데요. 그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전주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이 돌연 중단될 처지에 몰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민선 7기 김승수 시장 때 이제 네. 시작된 건데 네, 맞습니다. 민선 8기 우범기 시장 들어서 지금 자전거 도로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네. 사실 백제화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한주 전 전주시장 때 경전철 도입 사업, 그 지역 사회에 큰 관심이었죠. 그게 송하진 후임자인 송하진 전주시장이 취임하면서 돌연 백제화를 선에서 큰 와, 논란이 됐었는데, 옛날 얘기네요. 예, 바로 네. 데자뷰가 다시 아하.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계획대로 백제대로의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극심한 교통체증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최근 논란이 일자 급작스레 또다시 네. 6월 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해야겠다. 네. 현재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회전 교차로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득 깔고 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이게 객관적일지 궁금하긴 한데, 자, 이 문제는 바로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의 발언을 잠깐 듣고 오시죠. 단 2주간 일어난 행정의 일처리는 전주시가 자전거 정책을 넘어 얼마나 방향성 없이 도시계획을 펼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자리를 안전한 자전거도로 개설과 활성화 관련 진행사항 공연,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상당 금액의 예산이 이미 투입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에 착공을 했고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총 사업비가 당시에 48억 정도 필요할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됐었는데, 현재 계산해 보니까 약 44% 그러니까 21억 원가량이 이미 투입된 상황입니다. 결국 따라서 이대로 만약에 중단이 될 경우 행정적 낭비 그리고 예산 낭비 비판은 당연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 실추도 불가피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주시에서도 해명은 이런 문제, 안전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 그때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맞고 또 지금은 틀린다? 그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좀 답답하네요. 네, 다음 픽은 어떤 겁니까? 네, 그 한동안 그 네티즌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됐던 건데요. 바로 그 7월중 일기 예보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 이 사진 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진짜 온통 비 오는 날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된 게 바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한 그 7월중 서울 지역 날씨 예보인데요. 예. 한 달 중에 네. 거의 사나흘 정도로 빼놓고는 계속해서 비만 내릴 것 같다. 네. 이런 예보를 해서 화제가 됐던 겁니다. 기상청에 한번 물어는 봤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네, 기상청이 하도 네. 그 화제가 화제가 되다 되니까. 보니까 네.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들어맞을 확률이 있느냐,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불가능하다. 거고요. 일단은 기상 예보로서 가치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그 현대 과학 기술로서 네. 기상을 예보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비가 내릴 확률을 예측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기간이 최대 2주 정도라고 합니다. 2주, 예. 이 중에서도 10일 정도만 예보로서 가치가 가치가 있다. 있다. 그래서 재밌는 그냥 참고 사항 정도만 고려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프닝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비는 좀 7, 8월 중에 많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장기 네네. 예보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픽은 어떤 겁니까? 네, 아마 그 체육회 소식인데요. 작년 1월로 1월인데 네. 전라도에서 이미 감사를 했었죠. 근데 그 감사 결과 어떻게 조치 사항들 이행했는지 여부를 감사했는데 그게 여지껏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한 해 2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잖아요. 전라도 맞습니다. 체육회가. 근데 결국에는 이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졌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 체육회 운영 전반뿐만 아니라 소속 단체 한 단체의 연맹장, 회장 같은 경우 단체 종목장이죠. 네. 금품 수수 의혹도 불거져서 네네. 뭐 여러 가지 징계 조치 요구도 됐었고요.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그 윤영숙 전북 도의원이 그 6월 정례회 기간에서 다시
그 전라도에서 당시에 요구했던 네. 조치 결과를 이행 결과를 살펴보니까 거의 이행되지 아, 않고 예,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정 노력이 체육계가 자정 노력을 펼치겠다고 네네. 했는데 이게 개선이 될지 의문시된다. 전라도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체육회가 민선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네. 임명하는 거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체육의 어떤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네네. 체육인들로 구성된 분들이 이제 직접 선거를 해가지고 네네. 뽑는 민선 체제인데 네네. 이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뭐 이런 문제다라고 네네. 하면 도입의 취지가 사실은 퇴색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 문제가 바로 그 민선 1기 때 지금 발생한 네. 문제였는데 뭐 아시다시피 올 들어서 민선 2기가 다시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민선 2기 때는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막걸리 천태만평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평인데요. 아, 이게 유명한 노래지 않습니까? 정석 그렇죠. 기자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저는 노래하고는 좀 감싸고상합니다. 네, 아니 누가 봐도 이제 영탁인데, 네. 아 사실 이제 아태 마스터스 대회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정석 기자가 이게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 흥행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한번 했는데 아마 그걸 비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최대의 성과가 아마 개막식 때 가수 영탁 씨가 출연을 했는데 그 성과 말고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비꼬는 만평 같습니다. 네, 다음 만평 보고 오시죠.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호영호지하지 못하는 홍길동의 사연이 있고 밑에는 또 사재기를 사재기라 부르지 못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 때문에 천일염을 사재기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해수부에서는 그런 징후 없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아마 장보러 다니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사실 우리 녹화 전날에도 네. 저도 그 대형마트 전주에 있는 대형마트를 가봤는데 네네. 이미 그 천일염 같은 경우는 완판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요. 정제염 같은 경우도 한 사람당 한 포 이상 팔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내걸 네네네. 정도로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해수부도 조만간에 사재기에 대한 그 네. 대책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네. 일각에서나 SNS는 뭐 재밌으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네. 뭐 히말라야산 소금 뭐 판매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이번에는 메인 아이템입니다. 오늘의 메인 안주죠. 강성희 제21대 전주시의회 국회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보당 강성입니다. 네네네. 전주시의회 외 유권자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4월 5일 날 네.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고 전주을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당선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첫 국회의원입니다. 네. 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만만한 방송이 아닙니다. 네, 아주 날카롭고 네. 아픈 질문도 드릴 네, 테니까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소개의 달인 정성학 기자가 네. 강성희 의원의 프로필 한번 소개해 주죠. 네, 저도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일단 그 강성희 의원님,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쉬문고등학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고요. 30대부터 돌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물론 원청이 아닌 현대차 정규직이 아닌 그 사내 협력사죠. 사내하청.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 현대차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후에 돌연 그 대기업 정규직으로 또 전환이 됐었죠. 예. 근데 재밌는 사실은 중간에 또다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아마 그때 그 미혼이셨. 아니요, 그런가요? 결혼하고 있었죠. 애도 있고. 네. 그래요. 근데 그런 네. 위험한 선택을 그러니까요. 하셨을까 싶은데요. 이게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살면서 네. 내 인생에서 이런 선택의 기회가 또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여기 현대차 정규직으로 평생 살면 나한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를 생각해 보고 네네. 근데 난 이거 말고는 좀 다른 삶도 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 1년 정도 고민했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좋은데 예. 미혼이었냐 기혼이었냐 여쭤보거든요. 아니 우리 각 씨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당신이가 하고 싶으면 해라. 돈은 이제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벌겠다. 진짜요?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 뒤에 우리 각 씨가 좀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랬어요. 와, 천사를 만나셨네. 굉장히 용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활동이 더 황당합니다. 좀 더 계속 이어갈 건데요. 남들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현대차 때려치웠습니다. 네네. 결국은 때려치웠고 다시 택배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변신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올 4월 치러진 전주을 재선거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좀 전에 지금 가슴에 차고 계시는데 금배지를 바로 달게 됩니다. 21대 그 전주을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그 강성희 의원님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 정성학 기자의 소개가 대략 맞습니까? 아니 뭐 첨언할 게 있다고 하면 첨언해 주시죠. 네, 대략 맞는데 네. 대학 졸업하고 나서 네. 사회 운동을 좀 했었어요. 당시에 네네. 2002년도에 효순이 미선이라고 그렇죠. 여중생 네네. 장갑차가 네네. 장갑차에 그러니까 여중생들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압사사 당하는 네네. 상황이 있었고 네. 전 국민적으로 사실은 촛불 집회의 원형이 그때부터 네네네. 시작됐거든요. 그때 그 일에 뛰어들어서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나는 노동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현대차에 가서 정규직 직원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셨네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일하다 보면 어떻게 정규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있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노동조합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임금과 고용 조건에 대해서 투쟁을 하다가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이 된다라고 하는 법원 네네. 판결이 나와요. 네네. 근데 그 당시 우리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2년을 네네. 넘겼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럼 우리가 정규직 아니야? 법원 판결대로라면?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교섭도 요청하고 정규직 전환해줘라 했는데 전혀 뭐 교섭도 나오지 않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10년을 네. 싸웠습니다. 10년이요? 그래서 10년 싸워서 결국에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던 모든 하청업체 직원들 중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는 한 10,000명 정도 네네. 그리고 전주공장에선 한 1,000명 정도가 정규직이 네. 됐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10년을 싸웠고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회사를 때려친 굉장히 용감하시죠. 어떤 의지의 상징 그렇게 포장은 하지만 야 진짜 힘들었겠다. 아니 근데 그게 만약 누군가 나에게 네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아? 라고 네네. 얘기했다면 아마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 스스로가 항상 그런 생각 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뭐 70이나 80 돼가지고 이제 갈 때쯤 돼서 네네.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 네네. 특히 현대차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주로 많이 하거든요. 네네. 주식 얘기, 연금 얘기. 심지어는 제가 투쟁하는 과정에서 3년 8개월 정도 해고당했단 말입니다. 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성희야 너 3년 8개월 해고당했잖아. 그때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안 들어갔거든. 네. 그거 지금 빨리 넣어라.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무조건 국민연금 다 넣는다. 그게 재테크에 가장 좋은 거다 너. 네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별로 그런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렇게 막 연금 넣고 막 그렇게 다 노후 준비하시는데 퇴직하고 나와서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막 잘 준비돼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기보다는 여전히 계속 네네. 힘들고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
그때 그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 인생이 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활짝 폈죠. 근데 어찌됐든 그때는 노동자로서의 삶을 사셨고 지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그런 뭐 주식을 사야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통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보통의 삶을 지금은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네, 그럼요. 네, 그런 네. 국회의원의 삶을 네, 이제 좀 그럼요. 물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이 약간 없으시던데 이거 한번 시키니까 이게 터지셨네. 알겠습니다. 지난 4월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자, 본인 스스로도 이게 이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이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전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진보당 강성희가 당선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래요.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리고 선거 들어가고 나서도 설마 진보당이 당선되겠어? 라는 것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이제서야 네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그럴만 했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팽배해지고 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특히 진보당에서는 그동안에는 우리는 선거에 나가면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또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 이런 네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정말 애쓰네요. 힘든 결정하셨네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떨어질 건데 왜 나왔어? 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네네네. 근데 그 전에는 우리는 그래 나 떨어질 거 알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이 가치가 중요하고 이런 걸 얘기라도 해봐야 되니까 나왔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저희 당선되려고 나왔어요. 네네. 이렇게 그렇죠. 했단 네, 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우리 당의 후보들이 네. 거의 100명에 육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진보당으로 출마해도 당선의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저는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주 시민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막바지에 들어서서 색깔 공세,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흑색 선전 이런 것들이 난무했거든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등과 2등이 거의 붙어 있다. 제가 네네네. 1등을 하긴 했지만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미 없다. 1등과 2등이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투표 결과는 거의 9% 이상 네네.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대적인 흑색 선전과 종북 공세가 있었거든요. 강성희는 빨갱이인가, 네. 진보당은 무슨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전주 시내 네. 곳곳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고, 심지어는 상대 후보가 저한테도 방송에 나와서조차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 흑색 선전과 종북 공세가 먹힌다면 진보당의 강성희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과는 더 훨씬 크게 격차를 벌려서 저를 당선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전주에서 이런 식의 흑색 선전과 종북 공세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네네.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고, 서울 갔더니 그게 아직도 횡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서울에서는. 그래서 서울 얘기도 좀 네. 여쭤볼 건데 네. 제가 이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물어봤는데 하실 말씀 진짜 많으셨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하겠습니다. 조금씩. 차근차근 예. 하시죠. 예. 한 번에 다 풀어내버리면 예. 저 다음 알겠습니다. 질문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국회의원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이 가장 순수하실 때인데 네, 지금 그렇죠.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일과는 이제 서울에 보통 한 4일 있고, 네네. 월화수목은 주로 서울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토일은 여기 전주에 있습니다. 네, 지역 주로. 활동도 하셔야 되니까. 지역의 주민들 만나고 네. 지역에도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아침에 한
7시에 이제 출근해서 네.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 국회의원회관 들어가서 그때부터 계속 공부하고 그다음에 의정 활동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에는. 네네. 기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주민분들도 사실 서울까지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전주울 지역구 아니어도 네. 또 찾아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속상한 얘기, 네네. 뭐 억울한 얘기 이런 네네. 얘기들 들어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 들어가고 뭐 이런 일정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일이 많다 뭐 그런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뭐 보통의 그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맨날 노는 것 같긴 하지만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택배 노동자도 해보셨으니까 택배 노동자에 대한 과로사 문제 한참 뜨거워 그때도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활동을 하셨었는데 솔직하게 그만큼 힘듭니까? 아니면 뭐 그거보다는 좀 수월합니까? 제가 사실 택배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저는 택배 노조에 네네. 사무국장으로 일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일하는 모습들을 이제 계속 지켜보고 네. 그랬던 건데 택배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고 네네. 사실은 1년에 24명의 과로사가 나올 정도로 혹독한 노동 조건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택배 노동자, 저 이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자기 일만 하면 되거든요. 네네.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라는 게 네. 있는 건데 정치인이라는 건 내일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야라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항상 긴장하는 삶이에요. 특히 진보당의 국회의원은 온갖 세간의 관심이기도 네네. 하고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의 시각에서는 네네. 뭔가 저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를 잡아서 꼬투리만 잡고 예, 이걸 공격해야 네.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연속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틀린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 의원실에 보좌 해주시는 분들 9분 계시는데 네네. 어떤 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니터만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수많은 법안들을 다 검토해야 되고 네네. 그것에서 우리가 반대 토론을 해야 되냐 찬성 토론을 해야 되냐를 다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일들이 사실은 현장 일과는 다르지만 네. 더 치열한 최전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매부터 맞고 가시죠. 네, 정상학 기자. 네. 이분 국회 입성 후에도 또 순탄치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노동운동을 네. 하셨던 탓인지 아니면 그 현역 정치인으로서 처음 국회 원내에 진입을 하셔서 그러신 건지 굉장히 사실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좌충우돌한 경향이 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 상임위 배정 문제가 네. 또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희 본인께서는 그 원래 1순위가 정무위셨죠. 네, 아니 예. 특별한 그 상임위에 대한 예. 계획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보통은 선거를 끝나고 나서 보통 일반적인 선거는 한 달 반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어요. 네. 국회의원 되기까지. 네네. 근데 저는 재선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4월 5일 당선되자마자 그날 새벽에 당선증 받고 바로 국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황이 없는 네. 상황이었고 상임위원회도 전혀 뭔지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임위는 국방위밖에 없었어요. 네네네. 한 자리 남아 있는 게 국방위니까. 속이었죠. 예. 네네. 그러면 저야 뭐 어디를 가든 나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과 네. 조중동에서 보수에서 이제 저를 국방에 가면 강성희를 통해서 국방 기밀이 다 뭐 간첩으로 뭐 이렇게 전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정말 황당하고 답답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국민의힘 측에서 네. 그 사보임을 통해서 국방위자 네. 공석이던 국방위 자리를 네. 메우고 그 대신에 그 정미로 배정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흔히 그 철험회 또는 그 국회 공정사회 포럼으로 불리는 민주당 그 초선 의원들 네. 모임이 있는데 바로 그 의원 연구단체이죠. 그 가입했다 논란이 일자 또다시 최근 그 탈퇴하면서 넥타이 색깔 고르기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네. 잠깐 뭐 소개가 됐지만 언론에도 좀 잠깐 회자가 됐지만 왜 가입하셨다가 왜 탈퇴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
길게 말고 네. 너무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간단하게 그래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갔는데 사실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누군가 와서 우리 모임이 있는데 같이 잘 해봅시다. 네네. 이래서 아 그래요? 아유 그럼 가서 인사도 드리고 좀 네. 제가 모르니까 네네네. 해보시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네. 가입하고 나니까 그게 갑자기 막 언론에 네. 대서특필돼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저는 공정사회 포럼이라고 네네. 확인하고 갔는데 철험의 모임이었구나. 네네네. 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주셨고 네네.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제가 국회에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이런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네네. 중요하게 일을 해야지. 그래서 아니 진보당 당원들이 약간 배신감을 느끼거나 왜 이래 뭐 그런 불만 없었습니까? 예, 그런 있었을 것도 것 같은데? 있었죠. 일부 우리 네. 당원들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네. 자, 진보당에게 민주당이랑 대답 잘 보시. 민주당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서도 사실 느끼는 건데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공수 교대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집권당이었을 때 이런 주장을 했는데 내가 집권당이 아니라 야당이 되면 그 내가 했던 행위를 네. 공격하는 네. 이런 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정치는 내가 뭘 열심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자네들보다는 내가 좀 잘하잖아요. 네네. 지금 요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과거 정부랑 우리랑 전혀 틀려진 게 없습니다. 네네. 이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과거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둘 다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렇게 정치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네네. 그렇다면 당신네들은 그렇게 정치 계속 하십시오. 네. 우리 진보당은 그런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하고도 정말 제대로 된 진보 정치가 어떤 것인지 경쟁해 봅시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 지난 선거 때 진보당이 추진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플래카드 정치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당시에 민주당이 무공천 발표하자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던 게 네,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와 진보당이 진짜 진보 정당의 전례 없는 선거 방식이다. 굉장히 놀랬고 그래서 현수막을 걸면서 내부 토론도 엄청 뜨거웠을 텐데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선거 캠페이너가 누굴까 그래서 의원님보다는 그 캠페이너가 더 궁금하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네 그렇고 내친 김에 더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더 불편한 질문 정성 기자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저도 이런 질문을 좀 비슷한 질문인데 사실 네. 굉장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진보당에게 정의당이란 진보당과 정의당은 친구 관계죠, 당연히. 친구? 예, 네. 친구 관계고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우리가 같이 했어요. 네. 그런데 진보당,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겪으면서 정의당으로 갈라지고 사실은 통합진보당은 해산됐거든요. 네네. 아픔이 있죠. 진보당, 그러니까 지금 진보당과 정의당 사이에서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보다 더 중요한 건 진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같이 힘을 모아서 아까 얘기 드렸던 민주당과 국민의힘과는 대변되는 새로운 진보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손맛 잡고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작금의 정의당의 모습을 보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 자체의 당의 발전 경로를 놓고 네. 어떻게 우리 당이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 혼란이 빠르게 잘 정리돼서 진보 정치의 길에서 함께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만난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아니면 뭐 함께 선의 경쟁을 펼친다든지 예. 그런 거죠. 함께 만나자는 거는 결국에는 그 종착점은 하나다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그건 저의 견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게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네네네. 뭐 좀 현실 정치를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먼 미래의 얘기처럼 사실 들리긴 하는데 현실을 보면 적어도 그동안 정의당이 전라북도 내에서는 어떤 민주당의 대한정당의 성격을 띠면서 활동을 해왔고 또 많은 시민들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와서 맞습니다. 최소한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시도의원들을 배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랬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당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근에 정의당이 주춤한 사이에 이 흐름이 진보당으로 약간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번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일반 도민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과 진보당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해요. 네. 그런데 이제 친구기 때문에 뭐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뭐 색깔이 비슷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차별점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정의당하고 진보당하고 뭔 차이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받았고, 저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의당의 대표 선수는 심상정 이런 분들이 대표 선수고, 네. 우리 진보당의 대표 선수는 과거에 이정희 이런 네. 분들이었다. 네네.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했던 이정희 이런 분들이 우리 당의 대표 선수다. 음. 그리고 당시에 선거 당시에 주요하게 이슈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네. 정의당은 찬성했고 진보당은 반대했다. 네네. 이런 게 근본적인 차이다. 그리고 노동 중심성이라고 하는데 둘 다 노동자들을 그렇죠. 중심에 놓고 정치를 해왔다고 하는데 실제 노동 현장에 네.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당이 진보당이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뭐 세간에 많이 나와 있다시피 예전에는 노동운동이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었다면 네네. 이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네.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건설 노동자라든지 택배 노동자라든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네네. 돌봄 노동자라든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당원을 가입하고 가장 힘을 보태주고 있는 당이 진보당이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정의해 볼까요? 약간 진화형, 현장형 진보정당, 정당? 네, 뭐 그렇게 볼 표현해도 수 될까요? 있죠. 사실은 정말 저희 의원실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적으로는 진보당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네. 우리는 사실 10년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얘기했던, 예를 들면 처음에 무상급식 얘기할 때 아니 왜 자기 밥을 자기가 싸와야지 네네. 왜 학교에서 밥을 줘? 그렇죠. 빨갱이야? 네. 뭐 이런 얘기 맞아요.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보편적인 일이잖아요. 일이죠. 네. 그러면 그런 과거에 우리 진보당이 그렇게 진보의 이슈를 선점하고 시대를 선도해 나갔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진보의 이슈는 뭐냐라는 네.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주민분들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요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예를 들면 전세 사기를 당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네에 아주 작은 민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정치가 있어야 될 곳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 문제를 그동안에 기존 정치가 그걸 해왔단 말이냐.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주민들 만나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거 끝나고 와서 인사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 뭐 이런 얘기. 네네. 선거 끝났는데 왜 돌아댕겨? 뭐 네. 이런 얘기.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거리에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엊그저께 선거 끝났는데 왜 여기서 인사하고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립니다. 네. 이런 당은 처음 본다고. 응? 근데 그거는 약간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물론 네, 그만큼 사실 기존의 정치인들은 선거 전과 후가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네. 비판적 의식이 많죠. 그리고 진보당이 선거 끝난 이후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달한 것도 맞지만요. 네, 그다음에 정상 기자 또 질문 있다면. 네, 먼저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선거 전후, 재선거 전후
시민들의 이미지, 진보당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좀 체감하고 있는데 저도 의원님께서 궁금해요. 직접 이미지가 실제- 바뀐 것? 예, 그러니까 예. 실제 음, 약간 대중정당화 됐나? 그렇게 당원들도 느끼고 일반 시민들도 만나면 그렇게 음. 느끼시나? 아, 그럼요. 그게 궁금해요. 아, 일단 집 밖에 쓰레빠 신고 못 나가요.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다녔는데 네네. 알아보시니까 네. 주민들이 음. 이렇게 쳐다봐요. 식당에 네, 네. 가면. 네. 그러면 인사를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제가 원래는 그냥 내 밥 먹고 이래야 네, 네, 되는데 쳐다보니까 가서 음. 강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할 네. 수밖에 없고. 방금 표정 바뀌는 거 봤어요? 네. 아무튼 그런 게 변화되고 있는 지점이죠. 네, 그래서 진보당을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한 거고요. 4월 5일 선거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게 전주에서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네.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우리 당원들이 우리도 전주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돌풍이 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돌풍, 네, 불었죠, 사실 불었고 내년에도 돌풍이 불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성학 기자, 네. 지난 지방선거가 아니죠, 재보궐선거 제- 돌이켜보면, 예, 예. 보궐선거 돌이켜보면, 이 그 강성희 후보가 당선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자는 항상 뭐 정치부 기자시니까 예측을 할 거 아닙니까? 헛웃음을 짓는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네. 같아요. 아니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왜 네네. 전주 와서 출마하는 거지? 네. 라고 할 정도로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대중적이지는 않았죠. 네. 네. 돌이켜 보면은 당시에 뭐 아까 그 선거철에 플래카드 진보당 측에서 내걸을 때 공천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다라는 그 민주당을 향한 그런 플래카드 내걸 정도였는데 선거 초기만 해도 민주당 공천자가 없기 때문에 제3정당 인물 네. 내지 그렇다면 민주당 탈당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겠냐는 뭐 그런 전망들은 네네. 당연한 거겠죠. 다만 이제 그 워낙 그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 전주 자체가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은 했죠. 민주당 탈당파들 중에서 누군가가 표를 규합한다면 가능성 그 탈당파 중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있었고요. 아니, 근데 중요한 그래서 거는 예상을 하셨냐 그거예요. 예, 왜 중반전부터 예상이 좀 중반전부터? 가능했던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예, 여기서 말씀하시면- 중요한 부분을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어떤 거냐면 네. 네. 개표 당일날 네. 언론 기자님들이 네네. 거의 대부분 상대 후보 진영에 가서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쪽에 많이 점치고 있구나. 근데 개표가 이제 점점 되면서 거기 기자분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자랑을 좀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저희 보도국에서도 항상 이렇게 선거 때가 있으면 누가 당선될까 그런 건 안 네. 맞춥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특정 네. 정당이 됐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등과 3등을 맞춰보자 했는데 제가 다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그 강성희 후보를 이제 아주 그 맹렬하게 공격했죠. 네. 상대 후보도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색깔론까지 네. 펼치면서 그 공격을 네. 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흔히 말해서 이 상대 후보 측이 캠프 자체에서도 여론조사를 돌려볼 텐데 뒤지고 있어서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말이 맞죠? 맞습니다. 조금 더 붙이자면 언론사에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두 차례 중반전 정도에 두 차례 정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 이제 좀 결과가 다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대중적이지는 않았었죠. 근데 결과가 압도적이는 아니지만 뭐 저게 두 자릿수 정도 차이 났던가요? 어쨌든 굉장히 계속해서 1순위를 지켜나가는 두 차례 다 1순위를 지켜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네네. 깜짝 놀랐던 결과였고 그러다 보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탈당파 중에서 누군가가 표를 규합한다라면 당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예측 대신에 서로 간에 후보 간에 표를 갉아먹고 있구나. 결국은 제3정당 인물 중에서 누군가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바로 강성희 의원님이 당선될 거라고 그때부터 이제 예상들을 많이 했었고요. 아까 그 개표 때 언론사들 네네. 카메라 기자들이나 뭐 기자들이 취재 기자들이
다 상대 후보 진영 가 있었다. 그거는 사실 이제 각 캠프에 다 이렇게 기자들을 보내놓은 거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기자 수가 부족한 그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다 도는 겁니다. 그 표정을 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라는 뭐 거예요. 서운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까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선거 과정에서 사실 네.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는 네. 되게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제일 네. 걱정했던 후보는 안혜영 후보였어요. 아, 네. 네네. 안혜영 후보 사실 경상도 대구 분이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열흘인가 있었는데 8%가 맞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야? 도대체 왜? 네. 그래서 저희들도 되게 깜짝 놀랐고 이 안혜영 후보의 이 표가 네. 얼마만큼 확장될 거냐 네. 이게 사실은 그렇죠. 되게 우리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거였어요. 진보당도 그 아주 강력하게 현 정부를 비판해 왔고 선거 캠페인으로 안혜영 후보는 아주 그냥 그 정말 노골적으로 해왔기 네. 때문에 이 표가 혹시 갈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마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과론적으로 뭐 네. 9%, 10% 가까운 차이로 이셨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선거 과정을 돌이켜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죠. 뭐냐면 지난 선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모셔놓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선거 캠페인의 승리였다. 개인 강성희의 승리라기보다는 선거 캠페인의 승리.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인사드리러 이제 주민들 만나러 네네. 다니면 솔직한 얘기 해주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 해요. 야, 나 사실은 강성희 너 잘 모르고 네. 여기에 왔던 진보당 당원 보고 찍었어. 네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 당원들이 한 3달 가까이 이 전주 을에서 보여줬던 네. 그 헌신 그리고 주민들과 밀착해서 같이 어떤 애환들을 나누는 그 과정을 정말 감동으로 여기고 계시고 네네. 그것이 표로 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강성희 개인이 국회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진보당의 당원들과 지지해줬던 우리 전주 시민들의 마음을 안고 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강성희를 알리는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쓰레빠를 신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 예. 나가면 이제 유명인이 뭔가, 됐다. 예, 알아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 진보당의 강성희의 정치가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뽑아놨더니 할 말은 하는구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년도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그 국회 네. 입성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네. 뭐 의정 활동 잘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죠. 정석 기자. 네. 강성희 의원 의정 활동 잘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또 헛웃음 앉아서 다행이네 이번에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네네네. 초선에다가 소수 정당 네. 출신이고 그리고 임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재선거를 통해서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그 1년 안에 그것도 소수 정당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죠. 하지만 그 현재 활동하시는 거 보면 일단 뭐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요. 또 하나 또 소속이 그 상임위가 기지이지 않습니까? 정무위입니다. 정무위지 않습니까? 예. 정무위 상임위 정무위가 담당하는 게 또 그 금융위원회입니다.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전주 시민들한테는 큰 관심사죠. 제3금융중심 지정. 이 그 지정 문제를 또 앞장서서 또 지정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데 뭐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그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자고 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 불안한 사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제 거의 임박한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정부도 총리가 나서서 오염수도 마실 수 있다는 등 뭐 사실 일본의 해양 투기 움직임에도 우리 정부도 어떻게 보면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도 있는데 자 최근에 이 관련해 대정부 질문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쟁점화될 사안입니까? 저는 당연히 쟁점화되고 있고 근데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어떤 얘기 도냐면 하려면 빨리 방류해라. 그래서 내년 총선에 영향이 덜 되게 아이고. 빨리 방류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잊혀지고 나면 된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방류가 일시적인 방류가 아니고 30년을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정무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제가 질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 우리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네. 설령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30년 동안 방류되는 걸 우리 눈에서 계속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다. 이것에 네. 대해서. 그리고 방류되는 지점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제 네네. 싸움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이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국민의힘 측 의원님들과도 또 만나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뭐 그런 과정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방류 문제와 네네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 네네. 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소통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제가 음. 국회에 들어갔더니 네. 본회의장이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네. 오른쪽은 국민의힘, 왼쪽은 네네. 민주당과 야당 이렇게 돼 있어서 아직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났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전북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인사드리고 네네. 뭐 좀 뭐 얘기하는 정도인데 음. 그분들이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격렬하게 문제 네네네. 제기하고 싸워야 될 상황이지 네네. 그분들하고 오염수 문제와 관련돼서 뭘 논의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얘기할 것이 있다면 우리 전주 의뢰 문제에 있어서 네. 뭐 예산 문제나 이런 곳에서 네네. 같이 네. 힘을 모아 보자.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전주 을은 유일하게 현역 국회의원 3명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모든 곳에 다니면서 그 얘기해요. 우리 지역구는 국회의원이 3명이니까 네.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더 힘 모아서 음. 같이 해 나가겠다. 네네. 그런데 나라의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이 완벽하게 네. 틀리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랑 그런 얘기를 할 뭐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의정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사실 근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강성희 의원님은 정치인이 돼야겠다. 지금 노동운동 가셨기 때문에 정치인이 돼야겠다라고 언제쯤 생각하셨고 혹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까 그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서 정규직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정규직이 됐지만 제가 일했던 가장 더럽고 위험한 그 공정에는 네. 촉탁 노동자들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을 시켜야 된다는 법 조항.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잘라요. 네. 계약 해지하거든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비정규직을 없애자고 했는데 나는 정규직이 됐지만 도리어 더 어렵게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이제 당연히 총선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인데 사실 이런 민주당 텃밭에서 진보당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도리어 주민분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저는 대단히 높아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 많은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민주당 당원인데 네네네. 민주당 이러면 안 돼. 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4월 5일 재선거 때는 진보당이 꼭 그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을 진보당이 꼭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고 저는 내년 4월 10일이 이제 총선인데요. 그때가 되면 새로운 정치 그리고 특히 제3당의 출현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네네. 시대적인 요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닥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인 즉슨 내년 선거에 도전한다. 그 네,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네, 당연히 아, 도전하죠. 네. 뻔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시고 잘못하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네. 주민들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밀착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바꾸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라. 네네. 그래서 우리 진보당과 한번 경쟁해 보시자 이런 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기자. 네. 그 전주 을이 참 재밌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서부터 오른 뭐 극은 아니지만 아무튼 정당의 스펙트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 을의 유권자들이 와 되게 민도가 선거에 대한 민도가 높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돌아봤을 때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뭐 의원님께서도 잠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현역 의원이 3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그 정운천 의원이 있죠. 지금 현재는 뭐 그 비례대표로 네. 금배지를 달고 계시지만 20대 총선에서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네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지역구로 그렇죠. 당선된 전력이 있고요. 네. 좀 전에 말했던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의 그 임실 출신이신 양경숙 의원께서 또 이번 그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출마가 지금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 지역구를 고향이 아닌 전주에서 선택했는데 바로 전주 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지역 사무소도 내시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시고 계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민주당 텃밭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좀 더 굉장히 그 여야 구분 없이 정당색보다는 인물을 보고 뽑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이 들으시면 뭐 깜짝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자타로 거론되시는 분만 약 20명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 같은데 분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죠. 네. 예. 아직 그래도 내년 선거는 선거고 네. 또 남은 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 어떤 활동들 하고 싶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지난 3년 동안 전주 을에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네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의원 사무실이나 지역의 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세요. 그분들 정말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저는 정치가 있어야 될 곳이 주민들 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들 많이 듣고 그분들의 열망이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네. 국회에 들어갔더니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서울대예요. 그냥 네네. 제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다 서울대예요, 전부 다. 저는 배움도 짧고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국회 경험도 없고 다른 분들은 이미 3년 동안의 국회의원의 경험을 했지만 나는 지금 들어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국무총리나 장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우리 주민들이 나한테 해줬던 얘기 국회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아냐? 가서 이 국회를 진짜 이 정치를 한번 뒤집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 해주셨던 주민들의 그 마음을 잊으면 네. 저 개인 강성이가 가서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이후에도 더 정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마음 변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사 기자, 네. 짧게 네. 뭐 강성희 의원께 뭐 조언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초선이지만 다선 중진처럼 네. 그리고 혼자시지만 네. 그 10명 전라북도 10명을 다 대표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의정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죠. 강성희 의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끝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진보당 정말 국회로 보내주셨는데 잘 보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하고 내년 4월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석 기자 수고했고요. 네. 또 강 의원님 우리 지역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의정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을 강성희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전주 시민들의 선택에 어떻게 보답할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